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부부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꼭 명심해야 할 10가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기.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됩니다. 각각의 가치관, 취향, 생각, 생활 방식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가 다를 수 있고 생활 패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차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차이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도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한 존중이 쌓여가면서 부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라납니다. 결국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고 더욱 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부부 사이에서 소통은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갈등이나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소통은 부부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소통이 부족하면 작은 오해가 커지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경청의 중요성.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듣는 동안에는 판단이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신뢰가 쌓입니다. 2. 감정을 표현하기. 또한 부부가 서로 소통할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이 일이 힘들다는 감정은 때로는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돕습니다. 감정 표현이 없으면 상대방은 그 감정을 알지 못하고 불만이나 문제가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소통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3.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 부부 사이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방어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이렇게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럴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4. 비언어적 소통. 소통은 말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목소리의 톤 등 비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부간의 작은 눈빛 교환이나 손끝의 터치 등은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고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잘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결하며 더 나아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기. 부부 관계에서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자주 표현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1.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부부 사이에서 감사의 표현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준비해 준 것, 집안을 정리해 준 것, 아이를 돌봐준 것 등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그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와 같은 간단한 표현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적인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2. 칭찬은 관계의 영양제. 부부간의 칭찬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칭찬은 상대방의 강점이나 노력, 작은 성취에 대해 알아주고 그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 너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와 같은 칭찬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3.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기. 단순히 잘했어라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 고기 구울 때 고기가 정말 부드러웠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실제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칭찬은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서로의 노력과 가치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4. 칭찬을 아끼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칭찬을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칭찬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자주 하고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라며 칭찬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5. 감사와 칭찬은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을 감사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칭찬과 감사의 표현은 관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와 칭찬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주 감사하고 칭찬하는 습관은 부부 사이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며 서로를 더욱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부부 사이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1.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기.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또는 왜 이렇게 못해? 와 같은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만듭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일 수 있지만 그 불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고 말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갈등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갈등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라는 태도입니다. 4.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갈등을 해결할 때 너는 이렇게 해서 문제야라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어보다는 나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워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5.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갖기.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보다는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양보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쌓입니다. 6. 갈등 해결 후에는 화해하기.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반드시 화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갈등이 끝났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해결되었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결했으니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며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나를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화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쌓을 수 있으며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각 개인이 경험하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이 쌓이며 관계가 더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1. 감정의 표현을 허용하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어. 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와 같은 반응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그 부분을 몰랐어. 미안해라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감정의 누적을 방지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감정의 소중함을 인정하기.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그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지 또는 너는 과하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3.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기. 사람은 각자 다르게 느끼고 반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슬픔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비교하거나 왜 이렇게 느껴? 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차이를 인정하면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더욱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4. 감정적인 대화에서의 배려. 갈등이나 대화 중에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또는 너무 화내지 말라는 식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차분히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좀 격해졌는데 잠시만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자와 같이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 감정의 교감을 나누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을 넘어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슬픔을 느낄 때 그 슬픔에 공감하고 기쁨을 느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교감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6. 감정의 표현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함으로써 부부는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감정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부부 관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치여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지나치기 쉽지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추억을 쌓으며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일상 속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큰 계획이나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아침을 준비하거나 저녁을 함께 먹는 것, 주말에 간단히 산책을 나가는 것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관계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을 함께 보낼 때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지고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2.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취미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함께 즐기는 활동은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며 서로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기. 일상적인 시간 외에도 가끔씩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짧은 여행을 떠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은 부부간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관계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긴밀해집니다. 4.
대화의 시간을 갖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지만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정이나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화는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5.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단순히 같이 있는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먹을 때 TV를 끄고 대화에 집중하거나 밖에 나가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관계에 더욱 깊은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며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6. 아이나 외부의 일상적인 일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아이를 맡기거나 외부의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두 사람만의 세계를 다시 찾고 관계를 새롭게 다질 수 있습니다. 짧은 데이트라도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동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며 더 나아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부터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까지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기. 부부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으며 서로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신뢰는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를 쌓아가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약속을 지키기. 신뢰를 쌓는 첫 번째 단계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작은 약속부터 중요한 약속까지 다양한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꼭 늦지 않게 돌아올게 또는 내일같이 시간을 보내자와 같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점차 실망하고 관계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투명한 소통. 부부간의 신뢰는 투명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에게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하루 일정을 공유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비밀을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는 것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3. 실수에 대한 책임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남 탓을 한다면 신뢰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며 책임을 지고 그 후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실수에서 배우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쌓여갑니다. 4. 감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부부는 서로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지 못하면 신뢰는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냉각될 수 있습니다. 너의 감정을 이해해. 힘든 시간이겠지만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신뢰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5. 감정적 안정감 제공. 부부관계에서 신뢰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각자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난받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신뢰는 깊어집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감정적 안정감을 느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신뢰를 더욱 깊이 쌓을 수 있습니다. 6. 일관성 있는 행동. 신뢰는 일관된 행동에서 쌓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항상 함께하지 않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신뢰를 더 잘 쌓을 수 있습니다. 7. 서로의 개인 공간 존중. 신뢰는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에서도 나옵니다. 부부가 서로 너무 간섭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하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갖는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때로는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신뢰는 시간과 노력으로 쌓여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고 실수를 인정하며 책임을 지는 태도가 신뢰를 깊게 만들어갑니다. 또한 감정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며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신뢰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기. 부부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배려와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배려와 존중이 결여되면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관계가 냉각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기. 배려와 존중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이나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보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파트너가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해할 때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관계를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2.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 실천하기. 배려는 큰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관계를 강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아침에 서로의 커피를 챙겨준다든지 피곤한 하루 끝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는 작은 행동들이 배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작은 제스처도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배려는 특별한 일이 아니며 서로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배려를 통해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더욱 깊어집니다. 3.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배려와 존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부족한 점이나 단점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해 시로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못하냐라는 비난보다는 실수도 할 수 있지. 괜찮아라는 격려가 중요합니다. 이런 격려와 존중은 상대방이 더욱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4. 의견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하기. 부부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제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감정적 안정 제공하기. 부부 관계에서 존중은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존중은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상처 주지 않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6. 갈등 해결 시 존중과 배려 유지하기. 갈등은 어떤 관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때 배려와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단하거나 비난을 하는 대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갈등이 해결된 후에도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고 견고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배려와 존중은 부부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으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갈등을 겪더라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기.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개인적인 시간이란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한 이유는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는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거나 혼자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더욱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의 리프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미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2. 개인 공간을 존중하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각자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나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해주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혼자 있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각자의 취미나 일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3.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서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 할 때 그것이 중요한 필요임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때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은 부족해지고 관계에서 불만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각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이 서로의 행복을 위한 방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일 저녁 운동을 가고 싶어 한다면 그 시간을 존중하고 그동안 나도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필요한 시간을 갖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과도한 간섭을 피하기.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모든 시간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간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할 때 그 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것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5. 개인적인 시간은 개인적 성장을 돕는다. 부부가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면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은 자기 개발의 기회이기도 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두 사람 모두 개인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시간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고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은 결코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도 잊지 않기. 물론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 역시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후에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가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그 이후에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부부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자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또한 개인적인 시간은 각자의 성장을 돕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기. 부부관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부부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1. 공통의 목표 설정하기.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목표는 직업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가족, 재정, 건강,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목표로 같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서 목표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달성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유대감과 협력이 생깁니다. 2.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부부가 함께 성장하려면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새로운 취미나 직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방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감정적으로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성장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더욱 깊은 발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결국 두 사람이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성숙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중요한 것은 비난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자세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또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성장을 격려하기. 부부가 함께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성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 직업적인 목표에서 성장하는 것도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한다면 그 과정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있으면 부부관계 또한 더 성숙하고 풍성해집니다. 5.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경험. 부부가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을 쌓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행을 가거나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활동을 통해 두 사람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부부간의 관계에 공통된 추억과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예시로는 함께 요리 클래스를 수강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혹은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기회가 많아지며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배워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성숙하고 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결론.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감정을 나누며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하고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와 배려를 쌓아가는 것이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부부는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하며 갈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부부는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되며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지속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